개 정책연구과제 공유회가 시작되고요. 내일 나머지 두 개가 또 같은 시간대에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유회 오늘에 있을 첫 번째 정책연구과제는 무기명 추산분류 실패와 현황 분석 및 대안에 관한 연구였고요. 개 10만 바로 5분 내에 치르고 공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지구관발전협의회 성투상 박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있을 결과 공유회의 개사를 해주실 청주지구관발전협의회 상임위장님 모셨는데요. 지구관발전 목표를 정면화하는 게 저희 2023년도 저희 협의회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목표, 지속 가능한 교육이라고 하는 제4번 목표를 위해서 저희 상임위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재용 상임위장님을 박수로 호명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문고에 보니까 너무 압도적인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고 내려갈 때는 책 한 권 사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좀 전에 우리 박종훈 사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틀림없이 교육하고 또 학습하고 개선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정책 연구과제 공유라고 하는 부분은 나아가는 것이 좋은 학습의 기회, 개선의 기회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농어촌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 교수님으로 있으면 우리 연구진 위원님 그 결과가 이제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줄지 기대되지만 실은 커피 한잔 하면서 여쭤봤더니 이제 아무나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의기소침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시 행정에서도 저희 의지를 갖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심각성과 강맥상 저희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인데 큰 학습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파트였는데 오늘은 부기명 축산 분뇨 상황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포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제 기후위기하고 산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글로벌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이 문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연구 결과 공유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결과 공유회는 먼저 그 주제 발표를 듣고 저희 농어촌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익수 위원장님께서 자장을 맡으셔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토론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로 했던 우리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가 다들 아시죠? 차기년 예산 하나 통과를 시켜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하나가 오늘 토론에 참석은 어려울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첫 번째 토론에 먼저 다시 한번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 명씩 제가 소개해 드리고 나서 바로 같이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은 전익수 위원장님 맡아주시고요. 발제는 오늘
농업촌의 총괄위원이 또한 주식회사 이시로를 지속하는 영수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은 청주시 축산과의 장원석 축사자원팀장님, 그리고 청주시 협력과 조용학 수질환경 팀장님께서 그러면 바로 발제를 듣는 시간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누가 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발제를 맡게 된 농업노조위원회 총괄위원 맡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기면 가축 운용에 관한 문제는 2022년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전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고, 부기면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부기면 내 자체 토론회도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청주시 또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왔는데, 실제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저희 연구의 초점입니다. 저희가 학술연구 차원에서 이 가축분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축산농가도 저희가 한 100여 농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우 유구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농가가 동일하게 축산분열은 1년에 1, 2회 자가 처리한다라고 답변을 해서 보고서에는 주지담지가 않았습니다. 농가별로 분열 처리 방식이 좀 다양하면 보고서에 담겠는데, 저희에게 설문을 응해주신 분들 100%라고 볼 수 있어요. 다 한우와 유구는 자가 처리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자가 처리 방식은 다 논과 밭에다가 퇴비를 살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 의견은 설문에 반영되지 않고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축산 농가였나? 부기면 청주시 축산 현황을 보면 부기면이 청주시 전체 한 인구의 사육구수의 32%가 부기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5층에서 증평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축사들이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기면 하상이 하하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의 연구 대상은 한우 유구였는데, 지금 돼지로 부기면에 청주시의 돼지의 44.4%가 부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청주시의 모든 인구는 청주시가 약간 통합이 되거나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주시가 인구는 약간 증가를 하게 되지만,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의 인구는 한 6% 이상 감소합니다. 인구는. 또 농지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축이에요. 특히 그 가축이 무기면과 옥산면을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옥산면은 주로 젖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무기면은 한우 유구와 돼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보통 악취는 다 돼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내수에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해서 돼지 분뇨는 거기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처리 시설에서 이 액비를 미생물 처리를 해서 일부는 퇴비하고 일부는 방류하는 겁니다. 무심처럼 방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염원이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전 오염원이라는 것이 전 오염원, 비점 오염원이라고 있는데 이 전 오염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돼서 정화가 돼서 물이 나간다. 그럼 거기는 전 오염원이에요. 거기는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수질을 검사해 보면 적당히 처리돼서 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농지라든가 이런 데는 다 비점 오염원입니다. 전체가 다 오염원이라고 보면 돼요. 특정 지점이 아니고 농지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한우 유구는 대부분 농지에다가 이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도 경영체 축사시설 사육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아마 지금 언론 보도에서 보셔도 알지만 2021년 원래 대법원 통계 자료가 202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0년 자료고 언론에서 보면 알지만 지금 한우 유구 사육 주수가 사상 최대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한우 유구가 청주시에 또는 부기면에 사육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허가는 받았는데 짓지 않은 부기면에만 44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분포도예요. 여기가 하상리 하리에나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기가 종종 아이스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현재 축사가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한우값이 비싸다 보니까 축사를 건축하지 못하는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산 분류의 문제는 지금 정도 아마 여기에 다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아마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산 분뇨가 돼지는 물론 냄새는 나지만은 어떻게 보면 공공처리시설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한우와 유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논밭이라는 게 다 지금 여기 일대잖아요. 여기 일대로 되어 있고. 그럼 여기 일대가 다 여기가 지금 무심천으로 넘어가는 미열촌이에요. 여기가 다 강해요, 일대가. 그럼 논에다가 축구를 계속 쌓게 되면 물론 부숙도를 검사하고 나서 쌓겠지만 실제 거기에다가 축구를 계속 쌓게 되면 토양 자체가 비료성분, 질소성분이라든가 인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토양 검사는 친환경 인증을 받는 거 아니면 굳이 토양 검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토양 검사 토양에 있는 걸 검색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필지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유효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가 와요. 그러면 토양에 잔류되어 있는 질소와 인성분이 그대로 하천으로 다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현재 그 이호강의 수질은 굉장히 좋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지정을 했을 때 이 지점이 안 좋게 나옵니다. 이 지점이 무심강 전체 수질은 좋다고 나오는데 지점마다 아마 한 3지점인가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지점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거는 축산 분뇨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게 축산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축산의 허가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 악취 문제라든가 수질 오염 문제, 대기 이런 문제들은 다 환경과에서 이걸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크게 이게 현재 하자가 없는
전체적으로 탄소에 대한 비중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한 3.5% 되는데 그 중에 축산이 한 45% 정도 됩니다. 축산. 그 축산에서의 축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축 분뇨가 됩니다. 가축 분뇨. 그래서 이제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청주시 예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쌀값이 지금은 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해야 되는데 청주시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농지가 계속 자연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목표에 이미 도달해요. 정책적인 수단을 쓰지 않아도. 자, 그러니까 저희가 탄소 감축에서 논에서 감축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논에서는 논 물을 얕게 되는 방식으로 탄소를 감축하자고 해요. 근데 청주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논 면적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량이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가축 사육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 농업 분야로 따지면 탄소는 감축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볼 때는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농업 축산이라고 하는 거로 볼 때는 사육 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탄소 감축 요인이 생깁니다. 지금 환경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악취 민원 중에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0%까지 축산 악취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악취를 냄새가 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축산업에서 나오는 악취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암모니아 가스 한 가지만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계속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가스를 얼마나 감축하느냐 이런 게 악취 문제의 해결점이 되겠죠. 그래서 부기면 주민들한테 실제 악취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해결해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0여 가구를 조사를 했고요. 지금 오늘과 같은 날씨가 가장 악취가 심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는데 축산 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축산 똑같은 상황에서 축산 농가의 악취를 5점으로 봤어요. 악취가 가장 많다가 5, 악취가 없다가 1이라고 봤을 때 축산 농가는 2.5 정도 됩니다. 이제 비축산 농가, 일반 시민들은 악취가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축산 농가가 느끼는 악취와 일반 시민이 느끼는 악취는 조금 다른 거죠. 동일하다 하였지라도 그것을 그래서 일부 여기에 참여한 축산 농가는 5농가 정도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거주지 생활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기준이 굉장히 높죠. 무려 78%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농촌에 가서 이런 거 조사하면 거의 살기 좋다고 해요.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상당히 지역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해보면 거의 70, 80% 이거와 거꾸로 70, 80%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치도 좋고 환경도 좋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죽이면 주민들은 78%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요. 악취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끼냐에 대해서도 5년 이상 계속해서 느껴왔다는 비율이 8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축산 악취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민원을 제기를 이거 악취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상당수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응답을 합니다. 현재 악취가 가장 많이 느끼는 날은 흐린 날씨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니까 오늘 같은 날씨가 악취가 가장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악취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84%에 이르고 있고요. 악취 저감 방법으로는 축산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12% 정도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환경도 만족스럽게 못하고 실제 거의 몇 시간대에 하느냐 했을 때도 거의 온종일 또 계절별로 물어봤을 때도 1년 내내 악취를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특수한 분뇨를 공공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분뇨 처리장으로 갑니다. 물론 그 돼지가 그날 뭐 똥오줌을 묻기 때문에 그 악취가 물론 많이 나지만 실제 공공 처리시설로 가는데 소의 경우는 저희가 설명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1년에 한두 번 논과 앞에다가 살포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지도를 보시면 축사 마을 안쪽에 다 위치해 있는데 축사 안에서 분뇨가 1년 내내 계속 있고 그 1년 내내 있던 분뇨가 바로 옆에 있는 농경지로 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축사에는 분뇨가 쌓이는 거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로 이거를 가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취 위에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76%가 팔이 물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에도 상당수 많은 주민들이 에어컨을 끄고 문을 열지 못하는 걸로 지낸다고 합니다. 파리 모기들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기면 주민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서 첫 번째는 축산 분뇨의 공공 처리 시설을 만들자는 거고, 두 번째는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위탁 처리하자는 거고, 세 번째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하는 쪽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산에 있는 흑사랑 퇴비의 거기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불행히도 북이면에 있는 친환경 축산농가가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분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 위탁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이 북이면에 저는 무항생제 정도 수준의 분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현재 대산에 있는 퇴비공장에는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기면 주민의 설문 조사와 현재 보면 그거에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자료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흑토람에서 올해 검색에서 토양 검정이 2021년, 22년에 검정된 결과인데요. 오른쪽에 그 적정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면 화상 24번 뒤에 논에는 유효 인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비료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정 범위가 80에서 120g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검사 결과 799라고 굉장히 높은 수치. 같은 인산들이 조금 더 많아도 되는데 500까지인데 이렇게 인산 부분이 이렇게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환경과나 이런 데서 토양을 특성 분뇨가 많이 살포된 분을 임의로 주민 농가의 동의를 받아서 토양 검사를 해보면 저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토양 검사를 하는 분들은 친환경 인증농가라든가 이런 정도 아니면 굳이 토양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흑토람에서 검색된 거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면 단위 평균에서도 부기면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부기면
특산 분뇨를 살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토양검사, 건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공동처리시설이 있는데, 공동처리시설이 두 개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공동처리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농가, 연농가가 모여서 사업을 신청해서 퇴비화를 만드는 그런 형태죠. 현재 구기면에서는 아마 그것조차도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제외했습니다.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가 공동 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상수한 보호지역이라서 현재 그렇지만 기존의 축산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호동 같은 경우에 수거를 해서 퇴비화를 해서 다시 축산 농가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부기면에서도 그런 걸 하면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족분야 공동 처리 시설은 이혼 내수 부기면이 아니고 옆에 내수면에 있는데, 현재는 대지 분뇨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 분뇨를 해서 대지 분뇨를 처리해서 정화해서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처리 시설을 확장을 해서 우분과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갈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쉽진 않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가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사업입니다. 음성군이 보면 여기 공동처리 시설이죠. 바이오 가스를 만듭니다. 연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온실에다가 이 온실을 공급합니다. 굉장히 싸게 공급되게 되죠.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돼지 분뇨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돼지 분뇨, 소 분뇨, 또 음식물까지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시설을 우리가 보통 이런 시설 사업이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저희 동네 들어와서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서 실제 이 사업이 안착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뭐 5개소 하겠다 못합니다. 목표를 아무리 세우고 지원해준다고 해도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가고요. 그래서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실제 농가의 온실가들을 통해서 농업 생산비를 낮추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앞으로 이쪽으로 밀고 갈 계획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 분뇨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소 분뇨는 고체 연료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고체 연료화해서 요즘에 바이오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만드는 쪽으로 현재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것을 에너지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비사업 공유를 통해서 가축 분뇨가 더 이상 현재보다 더 많이 가축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도 어려운데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얘는 농지로 갈 수가 없어요. 농지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 줄고 있어서 얘를 이제 퇴비화라든가 바이오가스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뇨 처리가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분뇨 문제가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게 아니고, 또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환경과에 가서 그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ICT 기계 장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농가에 설치를 합니다. 그럼 오늘과 같은 날씨에는 얘가 데이터가 직접으로 아까 말씀드린 암모니아 가스라고 했죠.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시설을 되는 데에서 설정 여기에서 모아주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얘를 연결해서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지자체와 농가 시설에 안내를 합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납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대처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 듣고 뭐 신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는 광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설설 사업이 청주시가 국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충북에서 충북 지역 중에 부기면이 악취가 엄청 심하구나 라고 하면 광역단이 악취 저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실제 그 주민들이 실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여기에는 청주시가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또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주민분들하고 대화 중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제가 알았던 거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을 거예요. 주민 공동체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정책과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제를 실제 마을의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 뭐 꽃을 더 식재한다든가,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축사 주변을 뭐 정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는 건데 2023년에 6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부기면에 한 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 악취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마을 단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뭔가 깨끗한 마을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건데 사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다양한 시설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는 뭐 그런 거죠. 거기에 주민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크게 할 게 없어요. 어쩌면 민원을 제기하고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 마을마다 그런 정화 활동, 또는 모니터링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동네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문의 지역에 생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생태를 잘 모르니까 외국 강사를 모셔다가 이분들한테 이거는 새는 어떤 새 이름이 뭐고 얘 특징이 어떻고 이 식물은 어떻고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고 얘 특성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공동 동아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공모를 해서 축산 저감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든가 축산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축산 농가와 주민이 직접 공동체 사업을 같이 좀 하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기를 올해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시기가 있는데 그 사업 신청 시기가 선정 시기이기 때문에 선정 시기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 되겠다. 이 외에도 교육청에서 하는 행복지구 사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특히 신활력 플러스 사업관에서 하는 사업은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도 실제 올해 11월 달에 공모해서 하는 거는 연중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은 대상 지역이 구청원군 지역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사업이라서 악취 저감 활동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거 외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경단체 이런 분들과 같이 모니터링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 시절에 청주시는 도시계획이라는 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몇 년도에 뭐를 설치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농촌지역인 청원군은 그런 공간계획이라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어디다가 놓을 거냐, 몇 년도에 놓을 거냐, 이거를 부기면에 놓을 거냐, 이원면에 놓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농촌에 대한 공간 계획에 축산 분야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 주민이 수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농촌 공간 계획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런 거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시지역은 계속 공간개혁을 해온 거고 농촌지역은 한 번도 이거를 해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면 단위 사업을 했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문이 면에 없습니다, 지금. 목욕탕을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덕면도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사실 같이 써도 되는 거잖아요. 한 문이면에 목욕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없습니다, 문이면은. 그래서 공간 계획을 해서, 뭐 5년 단위로 공간 계획을 하든지 할 때, 이런 가축 분열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특수 분야에서 우선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논 쪽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논에 배수 물고를 설치한다든가 논물을 얕게 내기 위해서는 물고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불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인데 그런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특수한 농가는 사료에 뭐 소가 방수됐을 때 메탄 좀 올라오게 하는 거 사료한다든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년 가도 티가 안 나요. 이런 사람. 아니 소 방구를 아무리 지켜내봐도 그거를 얼만큼 줄여준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주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라는 대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